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쥡니다. 새로운 관계, 부푼 꿈, 소중한 기억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 혹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놓는 것이 곧끝이며 실패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낡은 믿음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론을 던지는 한 스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무소유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 그는 굳은 다짐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실패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굳은 의지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스스로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놓아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과거의 낡은 목표에 묶여있던 나를 비로소 졸업시키는 성숙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놓아버리는 순간 찾아올지 모를 텅 빈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기준들조차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망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그 말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 곁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치 먹구름 속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관계가 가정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겠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과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삶과 제 아이의 웃음을 얻은 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녀의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관계를 버렸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놓쳐온 것은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삶을 모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이 아닌 강가를 걸었고 빼곡한 보고서 대신 평생 써보지 못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 그가 버린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무거운 강박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놓은 것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었고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평화로운 동행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아냈는지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진짜 삶이 스며듭니다. 나를 말없이 괴롭히던 관계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낡은 습관 하나를 놓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던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이제는 나를 살려야겠다. 그때가 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움의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쥡니다. 새로운 관계, 부푼 꿈, 소중한 기억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 혹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놓는 것이 곧 끝이며 실패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낡은 믿음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론을 던지는 한 스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무소유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 그는 굳은 다짐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실패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굳은 의지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스스로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놓아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과거의 낡은 목표에 묶여있던 나를 비로소 졸업시키는 성숙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놓아버리는 순간 찾아올지 모를 텅 빈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기준들조차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태로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망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그 말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 곁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치 먹구름 속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관계가 가정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겠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과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삶과 제 아이의 웃음을 얻은 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녀의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관계를 버렸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놓쳐온 것은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삶을 모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이 아닌 강가를 걸었고 빼곡한 보고서 대신 평생 써보지 못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 그가 버린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무거운 강박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놓은 것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었고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평화로운 동행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아냈는지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진짜 삶이 스며듭니다. 나를 말없이 괴롭히던 관계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낡은 습관 하나를 놓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던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이제는 나를 살려야겠다. 그때가 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움의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쥡니다. 새로운 관계, 부푼 꿈, 소중한 기억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 혹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놓는 것이 곧 끝이며 실패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낡은 믿음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론을 던지는 한 스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무소유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 그는 굳은 다짐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실패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굳은 의지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스스로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놓아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과거의 낡은 목표에 묶여있던 나를 비로소 졸업시키는 성숙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놓아버리는 순간 찾아올지 모를 텅 빈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기준들조차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태로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망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그 말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 곁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치 먹구름 속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관계가 가정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겠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과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삶과 제 아이의 웃음을 얻은 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녀의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관계를 버렸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놓쳐온 것은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삶을 모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이 아닌 강가를 걸었고 빼곡한 보고서 대신 평생 써보지 못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 그가 버린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무거운 강박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놓은 것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었고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평화로운 동행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아냈는지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진짜 삶이 스며듭니다. 나를 말없이 괴롭히던 관계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낡은 습관 하나를 놓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던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이제는 나를 살려야겠다. 그때가 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움의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쥡니다. 새로운 관계, 부푼 꿈, 소중한 기억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 혹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놓는 것이 곧 끝이며 실패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낡은 믿음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론을 던지는 한 스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무소유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 그는 굳은 다짐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실패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굳은 의지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스스로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놓아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과거의 낡은 목표에 묶여있던 나를 비로소 졸업시키는 성숙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놓아버리는 순간 찾아올지 모를 텅 빈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기준들조차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태로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망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그 말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 곁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치 먹구름 속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관계가 가정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겠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과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삶과 제 아이의 웃음을 얻은 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녀의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관계를 버렸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놓쳐온 것은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삶을 모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이 아닌 강가를 걸었고 빼곡한 보고서 대신 평생 써보지 못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 그가 버린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무거운 강박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놓은 것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었고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평화로운 동행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아냈는지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진짜 삶이 스며듭니다. 나를 말없이 괴롭히던 관계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낡은 습관 하나를 놓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던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이제는 나를 살려야겠다. 그때가 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움의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쥡니다. 새로운 관계, 부푼 꿈, 소중한 기억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 혹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놓는 것이 곧 끝이며 실패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낡은 믿음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론을 던지는 한 스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무소유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 그는 굳은 다짐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실패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굳은 의지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스스로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놓아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과거의 낡은 목표에 묶여있던 나를 비로소 졸업시키는 성숙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놓아버리는 순간 찾아올지 모를 텅 빈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기준들조차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망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그 말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 곁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치 먹구름 속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관계가 가정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겠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과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삶과 제 아이의 웃음을 얻은 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녀의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관계를 버렸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놓쳐온 것은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삶을 모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이 아닌 강가를 걸었고 빼곡한 보고서 대신 평생 써보지 못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 그가 버린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무거운 강박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놓은 것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었고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평화로운 동행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아냈는지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진짜 삶이 스며듭니다. 나를 말없이 괴롭히던 관계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낡은 습관 하나를 놓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던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놓아도 되겠다. 이제는 나를 살려야겠다. 그때가 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비움의 순간부터 당신의 진짜 인생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다시 시작될 것.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쥡니다. 새로운 관계, 부푼 꿈, 소중한 기억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손에 쥔 것들이 너무 많아, 혹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끝내 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저 미련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놓는 것이 곧 끝이며 실패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배워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의 낡은 믿음에 조용하지만 단호한 반론을 던지는 한 스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무소유의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여정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해외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왔지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원하던 이상적인 직장을 얻지 못했습니다. 매년 초 그는 굳은 다짐으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자책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지만 이 길밖에는 없어. 나는 여기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건 제 모든 노력을 부정하는 실패 같아서. 그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굳은 의지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냈으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바로 새로운 길을 선택해도 괜찮다는 스스로를 향한 허락이었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그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놓아줌은 게으름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더더욱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 과거의 낡은 목표에 묶여있던 나를 비로소 졸업시키는 성숙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의 슬픔과 후회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놓아버리는 순간 찾아올지 모를 텅 빈 공허함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마주하게 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공허함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공간입니다. 텅 비워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나의 삶이 새롭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비움은 단지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라는 표면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있던 나라는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내야 해, 와 같은 스스로 만든 기준들조차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 완고한 생각들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위태로운 결혼 생활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녀는 언제나 망설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직 아이도 어린데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니? 그 말들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졌고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멈춰버렸습니다. 그녀 곁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있었지만 사무치는 정서적 고립감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해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마치 먹구름 속 번개처럼 그녀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관계가 가정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놓아야겠다.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지금껏 억지로 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놓아야겠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딸과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며 편안하게 밥을 먹었던 것,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이제서야 진짜 제 삶과 제 아이의 웃음을 얻은 겁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 버려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는 그녀의 삶 속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관계를 버렸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온전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역할에 충실했던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아버지들처럼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묵묵히 일터로 향했고 자신의 감정이나 꿈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껏 지켜온 것은 무엇이고 놓쳐온 것은 무엇일까? 그는 평생을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사실은 그 책임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삶을 모두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퇴직 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회의실이 아닌 강가를 걸었고 빼곡한 보고서 대신 평생 써보지 못했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가 적어내려간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 그가 버린 것은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스스로를 올가매던 무거운 강박이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 삶은 더 이상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놓은 것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이었고 그가 얻은 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고 평화로운 동행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답게 살아냈는지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은 두 손에 무언가를 가득 쥐고 있을 때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꽉 쥔 손을 펴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그 빈 공간으로 비로소 진짜 삶이 스며듭니다. 나를 말없이 괴롭히던 관계 하나를 놓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던 낡은 습관 하나를 놓고 타인의 인정에 목말랐던 욕망 하나를 놓을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조금씩 더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참여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고요한 성찰의 시간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어쩌면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더는 붙들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꽉 쥐고 있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